문영배 권한대행 말고도 여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 법 연구에다 다른 사람들도 겨누고 있습니다.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군요. 당시 이제 야당만 참여했던 당시 인사청문회 모습 잠깐 만나봤고요.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 변호사가 같은 법인에 지금 국회 측을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또 윤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여당은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다 재판 회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최고의 어떤 법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임명이 되고 할 때, 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 주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동생을 뭐 전혀 안 볼 수도 있고 뭐 사이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정계선 후보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김희수 재판관 같이 뭐 모임을 하고 이런 건 뭐 했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 변호사들의 어떤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제 아내가 만약에 그런 직에 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알 만큼 아는 분들이 아니 본인의 부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심판에 지금 주심을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명서를 서명한다는 거?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을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공적인 지위와 어떤 역할 이거에 대한 중대성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뭐 충암고를 나오고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세상에 거기 나온 분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지금 자신의 부인이 맡고 있는 재판의 중대성을 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버젓이 거기다 서명하고 또 보니까요. 저 이미선 지금 재판관 동생분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같이 탄핵 집회에 나가서 둘이 셀카 찍은 거를 버젓이 SNS에 올려요. 그러면 좀 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정말 언니가 이런 재판에 중요한 걸 맡고 있다 그러면 좀 자제하는 그런 좀 이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구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좀 최근에 임명이 됐죠.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던 재판관 회피 의견서를 낼 예정도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이미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을 당한 바 있어요.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맞아요. 위법의 영역이 아니고 뭐 헌법재판소가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게 다름 아닌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이 최근에 임명됐는데 시국선언에 사인하고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 남편이나 동생에 대해서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이나 이제 동생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색이 설령 있다고 한들 이것이 당연히 법관으로서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연한 전제인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약속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보면 판사들은 자신의 헌법과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예. 있고 그런 부분이 지켜진다라는 믿음 하에서 지금 모든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흔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존립이 사실상 흔들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뭐 소수의 지지자분들이 예. 뭐 헌법재판관들이 편향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예. 국민의힘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나 의원들은 그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달래고 저는 만류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이니까 예.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앞장서서 예. 헌법재판관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법치주의라든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거대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죠. 이제 판사나 재판관들은 판결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다면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건가? 뭐 글 좀 안 쓰고 가족들에게 좀 몸조심 시켰으면 안 되는 건가라는 반문은 뭐 차차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친분설, 편향성, 동생, 남편 혹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앞으로 이것도 좀 화두일 텐데 후원금 기부, 정치활동 참여, 정치적 중립 위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헌법재판관의 앞으로 나올 결론에 대해서 굴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재판에서도 특정 그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대부분 다 회피를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은 불복에 대한 밑밥 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박성미 정화님, 헌재 얘기는 이거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된다 혹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거 아니다. 이 재판관의 판결들이. 그러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판관에 대한 어떤 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 사법 시스템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법원 난입 사태, 경찰 폭행 사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그 사태의 원인으로 뭐 물론 배우는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공수처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계속 조장해 왔기 때문에 결국 영장 전담 판사를 찾아 나서고 법원에 난입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다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이 헌재가 갖고 있는 중대한 이 위치에 대한 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고 뭐 지금 뭐 어떤 절차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헌재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잘 없고 그것이 논리에 잘 맞지도 않으니 결국 메시지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결국 메신저로 공격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지 않다. 우리 사회에도 예. 오히려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고
예. 솔직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이런 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아무리 헌재를 공격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한다고 한들 이 재판관들은 그동안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한 판결을 알겠습니다. 내리는데 훈련받은 판사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사법부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저는 최근에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예. 거기에 인용했던 분들이 4분이나 돼요. 예. 자, 이 4분이 보면 지금 우리가 논란된 분들이 다 그때 인용을 한 분들입니다. 예. 근데 그 논란의 어떤 이유를 보면 인용의 이유를 보면 이 2인 체제로서는 이게 어떤 위법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딱 이틀 근무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판결할 때도 보면 이게 위법은 맞지만 그러나 이걸 직을 갖다가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딱 이틀 일했는데 그 사안 자체가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이 불법성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인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뭔가 이제 좀 선입견이 너무나 갖고 있구나. 특히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부정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앞으로 이거 진행될 수 있는 헌법재판의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불신을 굉장히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나 이급을 떠나서 그 어떤 성향 자체가 이 헌법재판에서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저는 좌우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를 열어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특정 연구에 소속 헌법재판관이 너무 많아서 아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심증을 갖고 지금 재판에 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김경태 대변인. 네.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한다, 헌재가. 근데 지금 뭐 손준성 검사 혹은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헌재에 쌓여있는 다른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혹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다. 이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길 지정 8차례의 길 지정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지정을 할 때는 헌재법 40조 이거 관련해서는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상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헌재법 40조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의결 정적수 관련해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히 해야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탄핵 줄 남발이 어떻게 보면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51석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숫자의 문제고 헌재의 주석서, 헌재재판소 주석서에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직위에 준한다고 나와 있긴 만큼 그거는 200석이라는 내용이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어떤 식을 요하는 상황에 관련해서는 이 결론을 마지막에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예. 이번 달 13일이었고요. 그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월 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볼 때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상황은 굉장히 빨리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례적으로 강하게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반발한 얘기와 우리법재판소라까지 표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길게 만나봤습니다.